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별 감흥이 없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데 정작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에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조금씩 사라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밤이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감정. 외롭다는 것도 아니고 슬프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허전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잘못 사신 것도 아니고 뭘 포기하신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그냥 삶이 조용히 색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심지어 건강도 비슷한데 어떤 분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기다려지는 게 있고 말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혼자 밥을 먹어도 그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 아닙니다. 건강?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옆에 있어서?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차이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꺼져가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꺼내기 전에 잠깐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경상도에 사시는 73살 박씨 할머니.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사신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년이에요. 연금 조금 나오고 몸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가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기 일쑤인 그런 일상. 그런데 이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 눈빛이 왜 저렇게 반짝여? 뭔가 달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생기가 있고, 허리가 좀 굽었어도 걸음걸이에 리듬이 있고, 웃을 때는 진짜로 웃어요. 억지가 없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된 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2년간은 진짜 힘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혼자구나 싶고, 밥하기도 싫고, 창문을 열기도 귀찮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낸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전화도 안 했고, 혼자 속으로 삼키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치다가 그냥 발이 끌려 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대요. 그냥 간 거예요. 그날 그게 이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은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나이가 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지느냐는 말씀,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분명 예전엔 소소한 것들에서도 즐거움을 찾았는데, 밥 먹으면서 맛있다고 감탄했고, 드라마 한 편에도 눈물을 흘렸고, 그런데 이제는 뭘 해도 덤덤해요. 무뎌진 거죠. 그런데 이 무뎌짐이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뇌는 같은 방향으로 오래 생각하다 보면 그 방향이 고속도로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자꾸 부족한 것을 보고, 자꾸 아쉬운 것을 보고, 자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사실이 돼요. 생각이 삶을 만드니까요. 반대로 작은 것에서 감탄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요. 뇌가 그쪽으로 길이 납니다. 꽃이 피면 예쁘다고 느끼고,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도 감사함이 올라오고, 그게 훈련이 되면 삶 자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적어. 오늘 감사했던 거. 뭐든 상관없어. 밥이 맛있었다. 버스 기사가 친절했다. 햇빛이 따뜻했다. 그 3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루가 나쁘지 않더라고.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생각하셨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막상 찾아보려 하니까 있더래요. 작은 것들이. 그게 쌓이면서 눈이 달라진 거죠. 긍정적인 시선은 타고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습하면 생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무언가에 푹 빠져드는 삶. 박씨 할머니 기억하시죠? 그날 복지관에 발이 끌려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우연히 수채화 수업이 있었어요.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고,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셔서 그냥 앉으셨대요. 붓을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도 모른다고.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못 그었대요. 근데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다들 처음이었거든요. 두 번째 주가 됐을 때 할머니가 집에 오다가 문구점에 들렀어요. 물감을 샀어요. 수업 때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걸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고 싶어진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전날 밤엔 괜히 설레고, 수업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이번 주엔 어떤 색을 써볼까 생각하다 보면 목적지가 금방 왔대요. 이걸 거창하게 표현하면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지는 게 하나 생기는 것. 그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프거나 힘들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다려지지 않을 때예요.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걸 알 때. 그때 마음이 가장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하나를 찾아보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되느냐 마느냐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글쓰기에 빠지고, 어떤 분은 매일 밤 라디오 사연을 수집하고, 어떤 분은 동네 꽃집에서 화분을 하나씩 사 모으고, 심지어 하루에 식물 사진을 찍어서 날짜별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뭔가에 빠진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말이 달라지고, 몸에서 에너지가 나요. 그게 곧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일상에 아주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어제는요? 그제는요? 아마 비슷한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익숙한 것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는 반복이 지속되면 그 자극의 반응을 줄여버려요. 익숙한 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니거든요. 뇌 입장에선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에 남은 게 없는 거죠. 자극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주 작은 변화예요. 오늘 산책하던 길 말고 다른 골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 늘 가던 마트 말고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가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항상 듣던 노래 말고 처음 보는 가수 노래를 틀어놓고 밥을 먹어보는 거. 이게 뭐가 달라지냐고요? 74세의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일 같은 길로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저쪽 길은 한 번도 안 갔지 싶어서 그냥 가봤어요. 거기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벤치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산책이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또 어디 모르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 어르신한테 그 공원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새로 발견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한 거죠. 큰 결심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하나만요. 평소와 다른 걸 한 가지만 해보세요. 네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혹시 하루에 뉴스를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중에 하루 서너 시간씩 뉴스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TV 틀어놓으면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뉴스 보고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으세요? 보고 나서 뭔가 해결된 게 있으세요? 대부분은 그냥 불안해요. 무섭고, 화나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뉴스 속 내용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도, 경제도, 전쟁도, 날씨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하루에 몇 시간씩 마음을 쏟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서랍 하나를 정리한다든가,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문자 하나 보낸다든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신다든가. 76세의 한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뉴스 보는 게 습관이었어요. 안 보면 뭔가 놓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뉴스 그만 보세요. 보고 나서 기분 좋아진 적 있으세요? 그 말이 찔리더라고. 그래서 아침 뉴스 시간을 줄이고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 잠을 더 잘 자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불안이라는 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할 때 커집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수는 없죠.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10분 요약으로 보는 것과 3시간 동안 반복 보는 건 달라요. 그 차이가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이쯤에서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이어드릴게요. 수채화를 시작하면서 복지관에 나가게 된 할머니.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얼굴을 보는 사람들. 이름을 알게 되고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게 되고 어느 날은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다 어떤 날 할머니가 집에 와서 혼자 울었대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요. 수요일에 지난주에 아프셨어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여서 걱정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대요. 이게 바로 5번째 비밀입니다. 5번째,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많이 됐어요. 사람과의 연결이 있는 노인과 고립된 노인은 건강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에요. 면역, 수면, 기억력, 혈압.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명이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 사람 한 명.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사람 한 명.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친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나.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달라져요. 살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평만 하거나 남 험담만 하거나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더 피곤해요.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나이 들수록 이 구분이 더 중요해져요. 시간이 귀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여쭤볼게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관심을 표현한 적이 있으세요? 관계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열어야 들어와요. 6번째. 삶을 무겁게 만드는 낡은 생각들을 버리는 것. 이건 어쩌면 오늘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혹시 본인이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아닌가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야? 이 나이에 그게 어울리겠어? 이 나이에 남들 눈치 보이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진실인가요? 78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어르신이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고 본인 걸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림 수업에 등록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무슨 그림이야,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셨어요. 그냥. 처음엔 색칠도 삐뚤삐뚤하고 비율도 이상하고 그래도 매주 나가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뭔가 달라졌대요. 본인이 그린 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그 감각. 이게 내 손에서 나왔다는 것. 그게 뿌듯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늦었다 싶었는데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포기하는 것들. 대부분은 몸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막은 거예요.
스스로 그어놓은 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선을 지워보는 것. 그게 6번째 비밀이에요.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항상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들이 삶을 닫아가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번 멈추고 물어봐야 해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틀인가? 다시 박씨 할머니로 돌아올게요. 수채화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수업을 듣는 분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였는데 할머니도 자기 그림세점을 냈어요. 가족들한테는 말 안 했대요. 괜히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혼자 그냥 조용히 냈어요. 전시회 날 할머니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대요. 들어가기가 떨린 거예요. 내 그림이 거기 걸려 있다는 게. 막상 들어가서 자기 그림 앞에 섰을 때 할머니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했구나 싶어서 내가 아직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실감이 나서 70대에 처음으로 자기 작품 앞에 선 어르신.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뭔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게 그림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 달라졌어요. 말이 더 활기차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겁대요. 자식들 연락이 없어도 그렇게 허전하지 않고 뭔가 나만의 일상이 생긴 것 같아서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빛나는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비슷하고 돈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해요. 차이는 딱 하나.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긍정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했고 기다려지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었고 아주 조금씩 새로운 걸 시도했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덜 쓰고 내 것에 집중했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연결됐고 오래된 생각의 틀을 하나씩 내려놨어요. 이 6가지.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날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껏 참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고 포기한 것도 있었고 참아온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건너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남은 날을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쓰셔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날도 있을 거예요. 혼자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나를 위한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나답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